요즘엔 김밥 먹으려고 보면 한 줄에 기본 4,000원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뭔가 배신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뭔가 잊혀지는 느낌이 들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면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 아마도 국내 식당인지도 1위로 예상되는, 오늘은 김밥천국 이야기입니다. 김밥천국은 1995년 인천 주안동에서 유인철 씨가 오픈한 게 원조입니다. 잠깐 그 당시 김밥의 짧은 스토리를 알아보자면 80년대엔 김밥을 납품받거나 미리 싸와서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과 같은 즉석 김밥집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김밥 말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한 줄 만드는데 들어간 정성과 노력이 있으니 결코 막 저렴할 수 없던 음식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1995년 인천 주안동에 김밥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000원 김밥이라는 혁신을 품은 채 말이죠. 당시 김밥집들은 만들기만 즉석으로 만들 뿐 여전히 재료들은 납품받아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김밥천국은 이 재료를 모두 직접 가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원가를 절감합니다. 김밥은 손이 많이 가서 당시에도 2,000원씩은 받던 음식인데 그래서 1,000원이라는 가격은 그때 기준으로도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가 터지고 사람들이 점점 저렴한 물건, 저렴한 식사를 찾게 되니까 김밥천국은 유례없는 분식계의 호황을 맞게 됩니다. 브랜드가 잘 나갈 때 할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식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화가 대표적입니다. 당연히 김밥천국도 프랜차이즈화를 시도했죠. 그래서 상표를 등록하기로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허청에서 김밥천국이란 이름은 식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상표 출원에 실패하게 되죠. 당시 관례상 무슨 나라, 무슨 월드, 천국 등 보통 명사들이 브랜드의 식별성을 줄 수 없다며 상표 등록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김밥천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즉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죠. 특정 상품이 가지는 특징을 기술하는 것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품이 가지는 특징은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원조 김밥천국의 법인명은 김밥 만드는 사람들로 냈습니다. 김밥천국이 상표 등록에 실패한 틈을 타서 김밥천국 이름을 내건 유사 프랜차이즈가 급속도로 등장하면서 김밥천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유사 점포에서 불만을 가진 손님이 본점에 전화를 걸어서 컴플레인 걸기도 하고 입소문을 타게 돼서 브랜드의 평판이 깎이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저품질, 그냥 가성비 브랜드로만 자리 잡게 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2010년 600개에 달했던 가맹점 수가 2-3년 만에 반토막 나고 유인철 대표는 모든 지분을 처분했죠. 그리고 김밥천국에서 맺지 못한 결실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신림동 로렌밥스라는 프리미엄 분식 업계로 이동하며 분식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알바천국이 특허청과 소송 끝에 상표 출원이 성공했기에 더 아쉽기도 한 김밥천국인데요.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김밥천국과 상표 등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